시간이 흘러도 책 읽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먼저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영어 인풋을 제공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책을 줄줄 읽어도 그것이 인풋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영어 책 읽기를 잘 못 따라오거나 힘들어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다음으로 말할 두 가지 포인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책을 2년, 3년, 심지어는 4년 동안 읽어줬는데도 아예 영어 읽기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신기하네. 왜 실력이 나아지지 않지? 영어 영상 보고 영어책 꾸준히 읽는데 왜 읽기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 여러 상황들을 보고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풋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영어책 읽기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건지, 어떤 점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책 읽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먼저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이해되는 수준의 영상과 책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풋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상을 봐도 그게 인풋으로 작용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해가 가능한 영상과 책을 볼 때에만 인풋이 돼요. 그래서 만약 오랜 시간 인풋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시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방금 말한 내용을 충족하면서도 임계점을 넘는 양의 책과 영상을 꾸준히 보는가 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씩 본다거나 일주일에 3번 보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효과를 보려면 특정 기간에 마음 먹고 집중적으로 인풋을 하는 것이 긴 기간 동안 뜨문뜨문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사례를 가지고 4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파닉스를 떼고 소리를 내서 책을 줄줄 읽어요. 그런데 아무리 책을 줄줄 읽어도 그것이 인풋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저희 채널에 이런 사례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영유를 졸업하고 영어학원 초1 연계반을 다니다가 아이가 도저히 못 따라가서 그해 5월에 학원을 그만뒀대요. 아이가 읽기는 줄줄 읽고 그 원에서도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아이였는데 AR 점수가 그 원에서 가장 낮은 1.5점이었다고 해요. 사실 1학년이면 1.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영유를 졸업하고 영어책도 매일 7권씩 읽어줬는데도 그런 상황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하신 거죠. 이 아이의 경우가 바로 파닉스도 알고 책을 소리내서도 줄줄 읽을 수 있는데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모국어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고등학생이 푸는 비문학 지문을 가져다 주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면 줄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다음으로 말할 두 가지 포인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바로 최대한 아이 이해 수준에 맞는 인풋을 제공하자와 충분한 듣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영유에 다니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해 가능한 인풋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돼요. 특히 듣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영유에서 원어민과 생활을 했는데도 듣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원어민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줄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높이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수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다소 아이에게는 좀 경직되고 당황스러운, 좀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영어를 하는데 그 환경이 좀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서 보는 영상이 좀 더 이해를 돕는 인풋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단어나 표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유도 다녀왔는데 집에서까지 영어 영상을 보여주면 한글은 언제 깨치나 싶어서 영어 영상을 안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영어 인풋을 제공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영어 학원을 그만뒀다고 하시니까 이제부터라도 영어 영상이나 다양한 책의 음원으로 듣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5점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높은 2점대 책의 음원이나 그 정도 쉬운 영상을 많이 들으면 귀가 뚫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해하는 책의 레벨이 좀 더 확 올라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유를 나왔다고 하니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아이가 이해 안 되는 영어책을 읽느라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한글책도 읽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책도 이해를 못하면서 읽었고 한글책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 읽었기 때문에 문자의 인풋 자체가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글책도 좀 많이 읽히시고요. 영어책도 읽는 건 좋은데 쉬운 내용의 책을 좀 많이 읽게 해주자. 이해 가능한 인풋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인데요. 이 아이는 영어책을 4년 동안 읽은 아이예요. 영상도 보여주셨고 원서도 읽어주셨고 한글책도 또래들 읽는 책 수준으로 읽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영어책을 아직 AR 1점대 책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 고학년에 들어섰는데 너무 막막하다고 하셨어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물론 앞선 내용들도 적용이 될 거예요. 듣기가 충분했는지, 또 인풋을 할 때 아이가 이해하는 내용으로 인풋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점도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충분한 양의 읽기와 듣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초등 고학년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쉬운 읽기를 좀 빠르게 쌓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읽는 영어책들이 좀 시시할 거예요. 한글책 수준은 이만큼 높은데 영어책은 너무 낮으니까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3, 4학년 책들이 시시하지 않게 읽을 만하다고 한다면 1, 2학년 수준의 읽기를 좀 빠르게 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집중적으로 영상과 영어책을 봐야 하고 쉬운 독해서를 푸는 것도 병행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해서 안에는 단어도 정리되어 있고 하거든요. 쉬운 독해서를 하루에 한두 개씩 풀고 영어책을 충분히 읽고 영어 영상도 충분히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영어책 읽기를 잘 못 따라오거나 힘들어하면 영어도서관 이북을 이용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음원이 다 내장되어 있어서 시간도 엄청 세이브되고 아이가 자기가 재밌는 책들을 골라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흥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북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북을 읽는 건 재밌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읽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그 사이트의 이북을 다 읽었다고 하시면 다른 사이트를 하나 더 구매하셔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1년에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이북이면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결제하셔서 책 양을 많이 늘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엄마가 매일 일정 시간 훈련을 하는데 꼭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학원이 절대로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학원에 맡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그 임계점을 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든 집에서 하든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훈련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영어를 가르쳐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엄마는 아이가 정해진 시간을 꾸준히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학습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분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이에게는 굉장히 커요. 혼자서 그 많은 책을 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함께 계셔 주시면 아이가 잘 해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조금만 훈련이 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도 하고요. 얼마나 오래 해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임계점을 넘기려면 최소 매일 1시간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영상 각각이요. 저는 방학 때는 읽기는 2시간, 영상은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역량이 다르니까요. 너무 질리게 하지는 마시되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잡고 좋은 인풋을 많이 하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